57회 한능검 해설을 맡은 최경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31번부터 50번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욱더 근현대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에 대한 얘기였어요. 단체에 대한 얘기가 쭉 오는데 여기 보니 굉장히 쉽게도 독립문 이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독립협회 생각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필 서제필 필립 제이슨이라고 불렸던 바로 서제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 하면 여러분들 자주국권, 자강개혁, 그쵸? 예, 그 다음 자유민권 이런 운동을 추진한 것을 생각하면서 갔더니 1번 만세보를 발행했다. 이건 여러분들 동학이 이름을 바꾼 천도교죠. 틀렸어요. 2번 고종강제의 이 태위에 반대 운동하면 이건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자강회 1906년에 만들어졌는데 1907년에 이 고종의 강제 태위 반대 운동으로 결국 해산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권통문이란 거 나오는데 여권통문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권통문은 북촌의 양반집 부인들이 이제 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공표하게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보면서 너무 깊게 공부한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뭐냐면 이 조직은 찬양회예요. 근데 이 찬양회가 여권통문을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 게재를 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해서 이게 독립신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찬양이고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독립협회인데 독립공채야 이게 왜 아싸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이죠. 자, 독립협회, 독립신문, 그리고 만민공동회. 러시아는 물러가라 라고 했던 반러 운동을 전개했던 만민공동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면요. 32번 보면 저는 이거 보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외관이 이게 입술을 약간 깨물어. 그래서 초량 외관 내가 못 봤는데 이런 거야. 이게 부산에 임진왜란 이후에 초량외관으로 옮겨요. 원래 기존에 있던 외관에서 초량으로 옮겨요. 왜 부산 초량이에요? 이게 원래 저는 수능 동아시아사를 EBS 강의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에서 초량외관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한국사를 깊게 안 했으면 이게 외관은 외관이야. 근데 이게 어디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힌트였고요. 두 번째로 힌트는 두모포예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두모포는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것도 부산 두모포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해관세만은 좀 없애달라, 해관세를 철폐해달라고 했더니 이 부산에 있던 이 부산 동네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이게 지금 장난해 막 이래갖고 막 정말로 이렇게 정색하고 저항을 했단 말이죠. 그 사건이 두모포 수재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역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온다. 그러나 요게 쉬운 듯 어려웠다라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초량외관만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외관이 있었던 곳 부산 초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33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익현 문제 정말 잘 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최익현이 먼저 바로 지부복걸 척화이소 이렇게 어렵죠. 지부 도끼를 짊어지고 복걸 대궐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일본하고 화치는 안 돼요. 배척한다. 척화이소라는 상소를 올려요. 이게 먼저예요.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박규수는 찬성하고 최익현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하냐면 외양일체론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전 어려운 한국사라면 지부복걸 척화이소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럼 이게 나오는 것이고 먼저 외양일체론. 서양과 일본은 동일하다라고 했던 자, 그래서 개항 반대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자, 일본의 간섭할 수 있는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이 나오죠. 개혁이니까 뭐예요? 2차 을미개혁.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김홍집전 박영효.
요 얘기니까 요게 대한 반대예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완용 등의 역전을 처단하러 올리고 임병찬 등과 함께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을사의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사니까 여러분들 1905년에 을사늑약 이후로 가겠죠. 실제 1906년으로 가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나, 다, 가 이렇게 되겠죠. 나, 다, 가.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혈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게 이제 더 이상 심화편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4번 보시면 자, 힌트는 함경도 관찰사였고요. 내용은 쭉 불라불라 가서 이거 나오죠.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관에게 알리셔라 라고 분명히 함경도 관찰사는 방공령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일본은 이게 분명 함경도 관찰사는 그 보고를 했는데 이게 중앙정보에서 일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일본이 트집을 하면서 1개월 전 이거 어긴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배상하게 되는 거죠. 방공령에 대한 얘기였어요. 방공령이 어디 있냐면 1883년에 조일 통상장정에서 자, 그럼 우리가 관세도 낼게. 방공령 1개월 전이면 인정할게. 일본 쪽에서. 대신 우리에게도 일본에 우리라고 또 했다고 또 요즘 인터넷 난리 날라. 일본에게도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우리에게도 최애국 줘 이런 거야. 못된 거지. 정확하게 제가 나쁜 것들이지, 그쵸? 그리고 결국 이거 1개월 전 통보 이거 트집 잡았으니까, 그쵸? 바로 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메가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평 통보 백동화, 특히 백동화를 노린 건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로 우리 돈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백동화를 특히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철동을 갖고 있었던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족 자본 그리고 농민들은 무너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미정식 계획은 1920년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조선총독부가 바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악랄한 정책 중에, 그리고 교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산미정식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조선총독부, 5번에 양지하문과 지기하문을 설치했다 이러면 대한제국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제대로 근대적인 토지 이 사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식으로.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35번부터 36번이 이게 이제 허를 찌르는 건데 어떤 거냐면 느닷없이 막 여러분들 집중해서 앞서부터 시대 순서로 쭉 풀어갔어. 구석기부터 막 가서 고조선 풀고 막 여러 나라 성장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근현대사 선지계제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에 확 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아닌 것도 확 온 거야. 여기서는 주제사야. 주제예요. 여기서는 바로 유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6도 그림인데, 그림도자죠. 그림도자예요. 심통성정도라고 해서 하도는 이와 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사단이라고 되죠. 사단은 인의 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 이가 바르고 기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본래 순선하여 악이 없으나 반드시 이가 먼저 있어야 돼. 이 전에 기에 가려진 연후에야 선하지 않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7정, 희노애락 애호욕에 대한 그 7정 7가지 감정은 기가 바라고 이가 그것에 타는 것이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만약 기가 바라는 것이 절대 맞지 않으면 그 일을 멸하게 되어 악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퇴계이황이에요. 퇴계이황이 이제 기대승가도 여러 가지 설전도 벌이고 퇴계이황에 대한 얘기인데, 퇴계이황에 여러분들이 성악십도와 연관지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통성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황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 더 보시면 유불도 3교는 각자 업으로 삼아 수행하는 바가 있으니 섞어서 하나를 할 수는 없대.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의 가르침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래. 자, 그래서 수신은 다음 생을 위한 바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날에 힘쓸 일입니다. 오늘날이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그렇게 먼데
왜 가까운 유교를 버리고 먼 것, 불교를 구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최승로 글이에요. 이게 최승로의 글인지 알아야 돼. 이거 고려시대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려웠어. 단은 쉽죠. 불시잡변이죠. 네. 이게 그냥 여러분들 김씨, 이씨, 박씨 막 이거 할 때 그냥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아니라 불씨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도전이에요. 여러분들 불씨 보면 힌트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불시잡변이에요. 네. 라를 보면 라에서 핵심은 구신, 새롭게 구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유교 구신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양명학을 이어받았던 박은식이에요. 성리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개신유학자였던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이렇게 그리고 양명학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가라를 작성해 보면 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최승로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요 두 가잖아요. 두 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 뭐예요? 정도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가라가 돼야 되는. 정답은 4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그냥 암기만 했지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킬이 정말 중요해요. 기출도 풀어야 되고 암기도 되겠지만 스킬만으로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퇴계 이황의 책도 좀 읽어봐야 되겠고 다는 아니더라도 원효의 책도 좀 읽어봐야 되겠고 율곡의 책도 읽어봐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역사 중에서 사상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 너무 스킬만 키워갖고 문제가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6번에 보면 가라를 작성한 인물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자 가를 보면 퇴계 이황인데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경서를 해석해 사서에 대한 주자 해석을 반박했대. 어우 퇴계 이황이 주자를 어떻게 반박해? 아니에요. 심지어 노장사상? 이거 아니에요. 이건 대표적으로 박세당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 예를 들면 나는 예기 중 원령에 근거하여 불교 형사를 줄이고 정사를 행하도록 촉구하며 그 다음 불교적 관행에 젖은 군주를 유교적 규범을 실천하는 군주로 변화시켜야 했다. 이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죠. 최승로 맞게 되는 거예요. 다를 보시면 다는 우리가 보다시피 정도전인데 왜 기대승하고 논쟁을 해요? 그건 퇴계 이황인데 그렇죠? 예, 고봉 기대승하고 논쟁한 건 퇴계 이황이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퇴계 이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는 정도전이기 때문에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의 양명학을 통해서 기존 유학을 개선하자. 유교 구신론. 그래서 리을이 정답이기 때문에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35, 36에서 여기서 이제 점수가 깎였으면 다른 3점짜리 깎여서 나 1급 못 달 수도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 여러분들 여전히 현재까지는 그래도 6, 7, 8에 60, 70, 80이라는 점수를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1급은 3점짜리 틀려도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출제진이 스멀 정말 어려운 예전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한국사 나왔던 것들을 던져놓고 있긴 한데 걱정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가 제가 예측해 보면 올해 심화가 2번이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좀 더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꼼꼼하게 해설 속에서 개념 잡아내자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의 활동인데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됐으면 여러분들 임종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상하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의정원이 나왔기 때문에 임시정부인 건 되게 쉬웠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고르래요. 대성학교 나오죠? 이거 이제 그럼 여러분들 안창호예요. 신민의.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 이러면 신간해죠. 그럼 정답은 디귿 리얼이겠네요. 우선 답은 5번이고요. 자, 외교 독립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이승만. 그 다음 임시사료 편찬을 위해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이 두 가지가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몰라서 요 리을이 박은식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거예요. 38번 보면 헤이그 특사에 대한 얘기죠. 헤이그 특사 하면 여러분들 배경은 뭐 그냥 을사늑약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는 것까지 쭉 가게 되죠. 물론 이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건데 그럼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쭉 있는가 보더니 눈이 이거죠. 이게 눈이 딱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건 맞지 않는데 집강소 하나만 갑시다. 집강소 뭐예요? 그렇죠. 전주 화약의 결과 동학농민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집강소 설치했고요. 조선 태영령 1910년대 1912년인데 10년대로 잡으시면 돼요. 여전히 우리가 10년대, 20년대가 유효하고요. 몇 년 딱 부러지게 외울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 한능검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였다. 이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정미의병으로 가는 부분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고종황제 퇴위 그리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문에 헤이그 특선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종황제 퇴위 같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쓸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제가 앞에서도 너무 뭉뚱그려서 말을 했네요. 네, 여기 들어갈 게 외교권이 박탈되고요, 통감부가 설치됐고,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 을사늑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된다, 이게 불법임을.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보냈고, 이 헤이그 특사의 결과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너무 뭉뚱그려서 그냥 쑥 넘어와서 제가 순간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나서 한일 신협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순서 잡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9번 볼까요? 미출진 기억 시기는 이것도 예전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거 1899년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전차 1899년 최초의 기차, 그래서 철도, 그래서 경인선 개통 두 가지 모두 1899년인데 대한제국의 원수부 설치가 1899년, 이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 시기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황제 요게 이제 된단 말이죠. 이게 1899년인데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1번부터 나머지 틀린 선지들이 북학의 명확하게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조 때잖아요. 18세기 후반. 검은도 불법 점령했으면 1885년이에요. 그때 대한제국 시기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 4번에 집현전 하면 세종대왕이니까 틀렸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운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고, 이로 인해서 1871년에 신미양요가 터지게 되는 거죠. 5년 뒤에. 자, 그래서 나머지가 틀린 걸 보는데 어쨌든 대한제국에서의 헌법과도 같은 대한국 국제 구조를 반포했다. 이게 바로 1899년 이렇게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갈게요. 송수만 나왔네, 송수만. 근데 사실 송수만보다는 보안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보안회라는 걸 설립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순사 두 사람이 출장한 송수만에게 공사관으로 동의하기를 요구함 이러면서 보안회를 이제 탄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일본 세력들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안회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는데, 일본의 시전 상인의 상권수호 운동 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황국중앙총상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독립협회 함께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급진개합하고도 상관없고요. 3번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하면 여러분들 형평운동 혹은 조선형평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나로드 운동은 농촌개몽 운동, 특히 동아일보가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명확하게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갈게요. 이거 사회시기 문제죠. 가나 발표 사회시기 있었던 건데 이거 좀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 2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가 6년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4년밖에 안 시켰단 말이죠. 우리한테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어. 이게 이제 제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911년에 있었고 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성제국대학은 우리나라의 민족사립학교를 만들겠다라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1924년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럼 1번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라고 했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예요. 이건 1886년이에요. 2번에 국문연구소 1907년에 대한제국에서 설치를 했고요. 지석영과 이 주시경 등이 활동을 했고요. 3번의 교육의복조선은 국가가 지덕체에 근대적 교육을 하겠다라고 고종 황제가 1895년에 발표했어요. 4번의 국민교육 헌장은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이건 1968년이에요. 그럼 이거 완전히 엉뚱한 선지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이상제 등이 활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1922년인데요. 원래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민립대학을 만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회방을 놓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42번 보시면 이선호 보면 저는 60만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선호 보고 60만세 운동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이왕 전하 국장의식이니까 이거 3.1운동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제가 우리를 이제 우리 민족을 비하하면서 격을 낮춰요. 그러면서 고종 황제를 이태왕이라고 해요. 이태왕 국장. 이러면 여러분들 즈음해서 이러면 3.1운동이에요. 3.1운동. 그리고 그냥 이왕 전하 국장 이러면 여러분들 60만세 운동. 네, 1926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때 조선 독립 만세를 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순종의 인산일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고종 인산일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1908년에 군사장 허위가 중심이 돼서 이끌었다 이런 거죠. 틀렸어요. 2번 복벽주의,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다시 복위시키겠다라는 것을 내세운 독립의군부, 이건 임병찬 1910년대고요. 자, 국채보상운동 김광재 서상돈, 이거 1907년 국채보상운동, 국가비 1,300만 원을 갚자 이거니까. 자, 4번에 척하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흥선대원군. 네. 5번 민족유일당 일환으로 신간에 창립되었다, 1927년인데 60만세 운동을 하면서 천도교의 중심이 됐던 민족주의 세력과 조선공산당의 사회주의 세력이 힘을 합칠 뻔하다가 검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60만세 운동을 이끌게 되는데,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후에 그 영향으로 신간회가 민족협동전선에 의해서 바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43번 김원봉과 의열단, 그래서 윤세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1942년에 태양산 전투, 이제 타이양산 전투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번에 근현대사는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홍범도가 총사령관을 활약했으면 대한독립군, 이번에 조영저흥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 양세봉이죠.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그게 바로 김원봉이죠. 1942년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28 독립선언은 윤세주가 아니고요. 최팔령, 송계백 등이거든요. 이게 조선청년 독립단인데 거기 이제 28 독립선언을 쓴 건 이제 이광수가 되는 것이고, 예, 틀렸고요. 5번의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 저는 이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이게 1917년이고요. 대동단결 선언. 이게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데 더 이상 대안은 고종 황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공화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신규식, 뭐 이때 조소왕도 있고 신체도 있고 이 등이 중심의 공화주의를 하면서 임시정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1918년에 신한청년단 혹은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걸로 결성이 되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동단결선언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44번 보시면 도시샤 대학. 제가 가고 싶은 곳이 가고 싶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네요. 제가 원래 우리 EBS에서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여기 갈 뻔했어요. 근데 다음에 꼭 가고 싶어요. 네, 윤동주 시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민족문학가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시작되는 서시가 있다. 이게 결정적 힌트죠. 윤동주 시인이기 때문에 별에는 밤, 참외록. 답은 5번이고요. 자, 1번 조선 상고사 신채호. 2번 소설 상록수, 그럼 시문. 광야에서 264번 이육사 시인 의열단 출신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영화 아리랑, 그럼 나훈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일제강점기 문화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정답 5번이고요. 언젠가 도시샤 대학에 꼭 한번 답사갈 일이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45번 갈까요? 45번 많이 나왔어요. 45번은 사실은 이 국민총력 조선연맹 너무 어려워. 이게 1940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힌트는 여기 숨어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어렵지 않죠? 1938년 중일전쟁 다음에 만들어졌고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두 전쟁을 위해서,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일왕을 위해서 전쟁터로 다 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도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왕의 충성스러운 바로 시민이 되겠다라고 암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바로 국가총동원법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령이 1910년에 만들어졌어요.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허가제죠. 농지개혁법 기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재헌의회, 재헌국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이 재헌국회, 초대 국회에서 했던 일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반민특위하고 농지개혁 알아두셔야 돼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거 1949년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46번 보시면 본관에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 누구예요? 메가더죠. 메가더가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는 군정, 미군정을 실시하겠다 라고 해서 1945년 8.15 이후에요. 8.15 이후. 근데 이제 9월 7일자예요. 8.15 이후라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임시정부네? 아직 광복이 안 됐나 봐. 이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명을 뭐 했냐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에요. 이게 결성된 건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보통은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1946년의 반탁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맞아. 그런데 이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직후야. 이게 1945년 12월 말이야. 그 날짜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광복 직후, 그 다음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직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에 반탁 찬탁 대립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다음 좌우 합작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단 말이죠. 네. 자, 요 부분에서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카이로서는 카얄포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인터코스,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시기에 그 얘기잖아요. 카이로 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얘기한 거죠. 43년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야. 이건 아닌 거예요. 2번 조선 건국동맹. 국내에 있었어. 비밀리에.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1944년. 아직 광복되지 않았어. 자, 3번 모스크바 3국 회상회의가 개최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1945년 12월이에요. 이게 12월 16일인가 10 며칠부터 20 며칠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날짜까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보시고 이것 때문에 김구가 중심이 돼서 바로 반탁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임시정부 나왔던 그래서 이거 광복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좌우합작 7원칙 여운형과 김규식이 합의봤다. 1946년. 네. 그 다음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 간 총선거 결의한 건 1947년. 소련과 북한이 거부하게 되면서 48년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은 황성예터인 건 알겠어. 근데 결국 여기는 뭐냐면 만월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개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쭉 일제부 나서 만월대는 금속활전이 쭉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만월대를 모르면 옛 궁궐터 그러니까 황성예터니까 막 나와서 여러분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개성이다. 그러니까 개경 옛날 고려 뭐 이건데 개성에 대한 얘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1번에 보시면 조선 형평사 창립은요 진주예요. 경남 진주. 그래서 제가 진주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경남 진주예요. 2번에 화약이 체결됐어요. 동학농민노 정부 간에 그럼 전주 화약이죠. 3번 서희가 고려의 서희가 소선영과 외교 담판했어요. 그래서 확보했어요. 압록강 동쪽 육주, 강동 육주. 장수왕이 천도했대요. 평양이죠. 이거 4번 한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5번은요. 되게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이제는 낯선 선지가 아닌데 아직은 한등급 출제자는 이거 3점째 생각 안 해봐. 제 강의 들으셨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은 개성이에요. 개성에서 열려요. 네. 정답이 5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5번은 처음 봤다는 분들은 이 선지 속에서 알아야 잡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48년은 3.15 의거가 나왔기 때문에 4.19 혁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바로 마산에 있었던 3.15 의거 그리고 김주열 열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4.19 혁명인데 삼선개헌 반대 이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정부. 그러면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삼선개헌이 1969년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했죠. 정답은 4.19 혁명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점짜리예요. 3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지대를 제공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도 이거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이건 기출의 힘입니다. 한능에서 많이 나왔죠. 5.18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5번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며 호원 철폐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그러면 1987년 1987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9번 갈까요? 현대사는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중앙정보부가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정부죠. 근데 박정희 정부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중앙정보 나올 때 군사 박정희 정부냐 이른바 제3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냐 아니면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의 박정희 정부냐를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긴급조치가 나오죠. 긴급조치. 긴급조치. 그 다음 개헌이 나오죠. 유신헌법 개헌하자는 거죠. 이건 그래서 제4공화국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예요. 유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옳은 것 1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대한민국 차차차차차 2002년 네, DJ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또 여러분들 이건 너무 예전 표현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죠. 2번 새마을운동 이거 박정희 정부. 3번 금모으기 운동 이것도 김대중 정부. 4번에 금융실명 시행된 건 김영삼 정부. 5번에 한미 FTA 체결은 이건 노무현 정부예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그래서 새마을운동은요 1970년에 있었어요. 1970년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2번이 되고요. 마지막 50번 통일에 대한 문제 무조건 한등급에서 나오죠. 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죠. 2007년 14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의선 철도를 시범 운행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김대중 정부랑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2차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고요.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대요. 1991년. 요거 노태우 정부예요.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1991년. 요 두 가지는 노태우 정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까지도 노태우 정부 이렇게 된 것이죠. 3번에 14, 이 10월 4일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핵 문제까지도 다뤘어요. 예, 그다음 이 남과 북의 어떤 평화, 안정에 대한 얘기도 상호 신뢰 이런 얘기도 오갔던 게 3번이죠. 4번의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여러분들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북조절위원회가 합의된 거고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했다라고 보시면 1985년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3강으로 구성된 57의 한능검 해설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선지가 상당히 여러 입장에서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그러나 단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작년 2021년과 유사한 형태를 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개념 없이 문제풀이 없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기출에서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58회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